그럴 때는 사업에 진척도 없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거절도 당하시고 시행착오를 겪어내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상담을 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좋은 스폰서와 능력 있는 스폰서가 일하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능력 있는 스폰서가 언제 가장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상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폰서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하는 요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필드에서 막 뛰시다 보면 어려움을 당면하실 텐데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찾으셔야 될 분이 사실은 스폰서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막 뛰기만 하시고 상담은 막 안 하시고 주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잘하는 것도 센스 있는 상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담을 잘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면 스폰서와 상담은 매일매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적어도 매주 단위로 하시거나 계속 자주 하시는 걸 가장 권하고요. 상담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현 상황, 그리고 내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고 공유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필드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파트너분들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미팅 가기 전, 미팅 갔다 온 후,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한 후원 모든 것들을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내해 드려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제 경험이 도움이 돼서 그분들이 스폰서님 필드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되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보람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라고 의아할 만큼 전혀 상담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업에 진척도 없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거절도 당하시고 시행착오를 겪어내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이미 많은 상황이 진전돼서 회복 불가능한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위주할 고주할 모든 것들을 스폰서와 상담하는 걸 첫 번째 원칙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주 빈도 있게 상담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스텝 바이 스텝을 가는 데 있어서 다 안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 가면서 하나 둘씩 그 단계별로 코칭 받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스폰서 상담을 할 때는요, 당장에 당면한 오늘의 문제만 갖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몇 개월 안에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고, 내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어떤 결과가 목표로 삼고 있고, 내가 장기적으로 1년 안에 2년 안에 어떤 로드맵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칭을 받는다고 하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훨씬 더 빠르게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팀에 있는 키 리더나 역량 있는 차기 리더들을 어떻게 하면 잘 후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드에서 역량 있는 파트너 리더감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스폰서와 함께 리더를 키워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스폰서와 함께 고민하시면서 그들의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계획을 삼아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다양한 목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담을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정말 제가 이거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상담을 하실 때 내 개인사에 대한 상담하시는 거 있죠. 가정사, 나의 상황사, 뭐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신변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담은 단순하게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거나 나의 어떤 푸념하는 식의 상담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파트너분들께서 본인의 상황을 저한테 설명하실 때 저는 아이가 있어서 힘들고요, 남편이 반대해서 힘들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상황을 제가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어떤 좋은 기회
기회나 좋은 방법을 제안할 때도 염려가 되는 거야. 아, 이분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지? 아, 이분은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지? 그럼 이분은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바르게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에 먼저 상황을 다 알아버렸으니 그 상황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서 조금 제한적으로 코칭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가장 올바르게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먼저 그렇게 배려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안내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만큼의 안내가 돼서 이렇게 성장하셔야 될 분이 요만큼만 안내돼서 요 범위 안에서 성장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스폰서와 상담을 할 때는 문제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받거나 내가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의 대안적인 것들을 내가 제시받기 위해 상담하는 거지 푸념하거나 토로하거나 힘 빠지는 내용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중요한 목적 달성을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스폰서님이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스폰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스폰서는 먼저 선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나한테 솔루션을 대안해서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는 거냐면 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줄까요? 아니면 뭔가 실패하거나 시행착오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줄까요? 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하고 좀 더 수용적인 이야기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코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찾아서 솔루션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푸시라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부담을 느껴서 제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내가 해본 시행착오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알려주는 건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 그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 내가 옛날에 다 알려줬는데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아서 저 과정을 또 겪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을 때 귀담아 듣고 만약에 스폰서님이 솔루션을 주거나 어떤 대안을 줬을 때는 반드시 실행력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시면 어떤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칭을 해줬을 때 작은 거라도 스스로 시도해 보시고 현장에서 해보시다 보면 반드시 시행착오도 있으실 거고 보완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스폰서한테 다시 상담을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은 것들을 알려줘도 현장에서 실행해 보지 않으시니까 그런 경험이 없더라고요. 내가 스폰서로부터 상담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안에서 내가 작지만 실행해서 그것들을 경험해 보는 걸 통해서 성장하시는 걸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과 반드시 하셔야 될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스폰서는 파트너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요청하셔야 돼요. 스폰서님께 내가 어떤 걸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나의 상태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요청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스폰서님의 코칭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경청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을 많이 해줘도 상대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라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코칭을 하면서도 과연 저게 실행이 될까 의구심이 생긴 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폰서하고 상담하시면서 최소한 제가 나열했던 이 몇 가지 정도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파트너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 옆에 있는 누군가도 아니고 스폰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을 제안해 줄 키를 갖고 있는 스폰서이기 때문에 상담하실 때는 모든 내용을 정말 수용하시고 경청하셔서 바로 현장에서 솔루션으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폰서와 상담하는 요령, 스폰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능력 있는 스폰서 아끼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상담하셔서 비즈니스의 빌드업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